자, 태권배우사 35분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고요. 자, 아까 그런 거야. 아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유가 사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어. 이 시중에. 그러면 인플레가 굉장히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면 내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갑자기 물가 올라가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은 자,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구매력 떨어지면은 기업에 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안 좋은 영향이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개입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의 돈을 이제 유치하도록 이제 유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던 돈들이 은행 이자가 비싸니까 글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적기 때문에 물가도 잡힐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아까 중앙은행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는 관련 있는 거야. 자, 인플레이 위험이라는 것을 자, 언급하는 건데, 자, 물론 언급하다라고 했고, 뭐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불확실성을 말하는 건데, 자, 뭐에 관한 불확실성이냐? 자, 미래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한 개인 투자의 미래의 실질적인 가치에 관한 불확실성을 말합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자, 옛날 생각해보면요. 쌤이 옛날에 그 라면 하나가, 자, 쌤이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라면 하나가 90원, 100원이었어요. 자, 지금은 얼마입니까? 700원, 거의 뭐 800원, 1000원이죠. 거의 뭐 10배가 오른 거야. 그만큼 내가 만약에 100원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갖고 있었다고 한다 봐. 그러면 그래서 100원은 1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100원 거 뭐라고, 뭘 할 수 있겠어? 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돈의 가치라는 것은 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자,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올라가 버리면은 문제가 큰 거죠. 자, 어쨌든,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의 어떤 미래 실질적인 가치에 관한 어떤 불확실성을 언급한다라는 거죠. 또 개인의 투자도 마찬가지야. 개인의 투자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이 돈을 투자하는데 이 돈을 투자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자를 내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가 굉장히 높은 어떤 퍼센티지로 상승이 된다면 내가 앞으로 뭔가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한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정해 보자는 얘기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당신이 자, 1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홀더하면 가지고 있는 거야. 은행 계좌에 100달러가 있는데 이 100달러의 은행 계좌라는 게 뭐냐면 has no fee예요. 수수료 없습니다. 내가 내야 할 돈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자도 없는 거죠. 자, 보통은 1원이라도 이자는 있어요. 근데 가정해 보는 거죠. 내가 내야 할 어떤 세금도 없는 거고 이자도 없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은행 계좌에 100달러가 있다라고 한번 말해보자는 얘기죠. 자, 만약에 그리고 wrapped입니다. 이 live라는 동사의 과거분사인데 사실 사이에 ed 정도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은 은행 계좌에 100달러가 있는 자, 그 통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남겨지는 거겠죠. 당연히 남겨짐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untouched입니다. 이렇게 손대지 않은 채로 남겨진 거야.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돈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내비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 there will always be 자, 여전히 항상 100달러가 있을 겁니다. 그 은행 이자에는. 당연하죠.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그냥 100달러가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달러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수수료도 없고 이자도 없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러분 그 돈을 자, 1년 동안 은행에 보관한다면 자, 듀링 위치입니다. 우리 콤마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 when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간단히 해석할 때는 위치는 앞에 있는 이 1년을 말하는 거야. 그럼 1년 동안 인플레가 100%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여전히 100달러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은행에 100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환경이 바뀌었죠. 인플레이션이 100%다라는 거죠. 와, 그럼 100%뛴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자,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한번. 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100달러를 테이크아웃, 인출하는 거야. 그리고 그 100달러를 지갑에다 넣는 겁니다. 이제 내가 돈을 갖고 있어. 자, 1년 뒤입니다. 자, 여러분은 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 자, 반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근데 그 물건이라는 것은 1년 전에는 자, 당신이 살 수도 있었던 그 물건의 반만 구입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자, 인플레가 100%가 됐다라는 것은 내 구매력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쌤이 아까 내가 어렸을 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가 있어. 근데 인플레이션이 100%야. 물가가 2배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달러가 있어. 근데 1년 전에서는 100달러면은 내가 뭘 살 수 있을까요? 자, 뭘 살 수 있을까? 갑자기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뭐 10만 원 정도 생각하는 게 뭐 없나요? 1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동화. 자, 운동화가 10만 원짜리 있어. 나이키 운동화 10만 원짜리 있다 합시다. 자, 나이키 운동화 10만 원짜리 있었어. 그 1년 전에서는 내가 그 100달러 가지고서 나이키 신발을 살 수 있었어. 근데 1년 뒤에 그거 꺼내가지고 내가 살려고 했어. 근데 인플레가 100% 뛰었다 그랬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치가 2배가 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키 신발은 20만 원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난 100달러밖에 없어요. 그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신발 한 짝밖에 못 사는 거야. 그치?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물건의 반 정도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인플레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이 더 빠르게 어떤 양이니 이자의 양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여러분이 벌고 있는 이자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자야. 그 이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것을 감소시킬 겁니다. 구매력이죠? 자, purchasing power입니다. 구매력을 감소시킬 겁니다. 당신의 어떤 투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신 투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거란 얘기죠. 그쵸?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자, 이제 이자가 이제 붙을 수 있어. 또 뭔가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한 달에 만약에 10,000원 정도가 추가로 이자를 받는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1년 뒤에는 112만 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이거보다 높아. 그러면은 내가 112만 원 벌었어. 그치?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물건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살 수 있는 물건은 사실은 그 전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인플레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옛날에는 100원이었어. 근데 갑자기 150원인 거야. 1년 뒤에는. 그러면 내가 이제 벌어서 갖고 있던 돈이 110원인데 갑자기 150원을 뛴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 그 물건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구매액이 떨어지면은 이제는 기업의 타격이 이제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Y는 결과를 나타내죠. 결과 우리는 자, 구별하는 건데 명목상의 가치와 실질 가치 사이에 어떤 구별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건데 이유입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명목상의 액면의 가치와 실질 가치, 명목상의 가치는 100달러인데 실질의 가치는 50달러라는 얘기죠. 근데 반밖에 구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인플레가 이제 이렇게 100%가 됐다고 한다면 명목적인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자 100달러인데 실질적인 가치는 인플레 때문에 내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반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굉장히 좀 열받는 상황이죠. 그렇죠? 내가 정말 100달러를 내가 잘 모아서 안 써도 잘 모았어. 1년 뒤에 그래서 내 물건 살려할 때 못 사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